그래서 입안에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카운팅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리스크, 그러니까 잇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의 치료 경과 같은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요. 지금 당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여러 문제들을 또 이제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정치료는 잇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선 장치를 붙이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게 되고요. 또 치아가 움직이면서 자극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교정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아무래도 득실을 확실히 따져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교정치료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교정치료 했을 때 잇몸이 더 안 좋아지는 그 실이 더 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교정치료보다는 뭐 다른 보철치료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쪽으로 계획을 잡기도 하고, 잇몸에는 문제가 있지만 교정치료로 입안에 더 좋은 환경, 관리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잇몸 건강이라든지 치아 건강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교정치료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잇몸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교정치료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병원 측에서 해줘야 될 게 있고, 본인 스스로가 또 관리를 또 잘 필요하겠죠. 교정치료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오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오지 않는 그 나머지 시간에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정말 양치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아무래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입안에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양치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그래도 조금씩 잘 익히시고 또 습관이 들면 그래도 처음보다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습관 같은 게 아마 이제 몸에 배이실 거고요. 이게 이제 이솔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치실도 사용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강세정기라고 해서 이제 워터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브랜드 이름이지만 구강세정기로 물로 쫙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양치해 주시면은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잇몸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치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또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오실 때마다 매번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우리가 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잇몸 치료라고 해서 스케일링보다는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이제 세균 덩어리들이라든지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료 하시기 전에 모든 분들한테 입안에 있는 유해세균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교합이라든지 아니면 세균,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이제 과도한 교합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세균이 입안에 많이 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잇몸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입안에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카운팅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리스크, 그러니까 잇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의 치료 경과 같은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다, 혈압은 얼마다, 이런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당장에 나는 뭐 큰 몸에 이상은 없지만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리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런 입안에 살고 있는 이런 유해세균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만약 검사를 한다면은, 물론 지금 당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여러 이제 문제들을 또 이제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교정치료는 워낙 장기간 우리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정 전에 이런 세균 검사 한번 하시고 교정 중간중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 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도 보고 엑스레이로도 보고, 그리고 이런 유해세균 검사를 같이 이제 우리가 조합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치료들을 더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교정을 시작하고 나서 입안 환경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막 세균들도 더 많아질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
병원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교정 치료 전에 했던 그 수치랑 교정 진행 후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재거든요. 이 수치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수치들, 그러니까 유해세균 수치들이 다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이 결과는 사실 예상치 못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자면은 결국에는 병원 측에서의 관리,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관리 능력이 교정 치료 중에 굉장히 많이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본인의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더 나빠지면 안 돼. 잇몸의 그런 중요성들을 더 인지를 하게 되시다 보니까 오히려 교정 전보다 교정 진행 중에 그런 잇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교정 치료하고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나이가 점점 어릴수록 아무래도 그런 관리 능력이라든지 뭔가 인지 능력이 성인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중고생들 보면은 잇몸도 많이 또 충치 생기고 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정치료 그 과정 자체가 그래도 정말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또 맞춰지기 때문에 무조건 잇몸이 안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을 통한 교정치료의 득실 중에 교정치료가 더 득이 된다. 그럼 교정치료 하시면 되고 오히려 더 교정치료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보철치료라든지 유지관리 방향으로 꾸준히 또 체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